칼로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아파요. 일상을 엄청나게 파괴하는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니까 통증 정도는 100점이 있으면 100점 주겠다? 아플 때마다 그냥 수시로 먹어요. 약으로 해결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 내일이면 나아지리라 믿고 견뎌본다. 오른쪽 회전은 좀 잘 된 쪽으로 10바퀴. 아주 많이 노력했죠.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다 보니까 명백하다. 이거 덕분이다. 귀하신 몸에 너무 감사드려요. 북한산 계곡이 멋지게 펼쳐진 의동. 아직 겨울의 흔적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요. 추운 날에도 자주 이 계곡을 찾는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가슴을 져주시면 그냥 그 머리 두통이 싹 가십니다. 그냥 하게 힘내줘야죠. 안 추우세요? 아 우리는 뭐 이제 가끔가다 머리 아플 때마다 하니까 그럼 먼저 준비를 해야죠 그냥. 설마 이 겨울에 냉수 마찰? 혹시 자연인이세요? 아이고 이거 뭐 시원하네. 그의 냉수 마찰은 다름 아닌 두통 때문이라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두통이 좀 나아져요? 머리가 맑아지고 좋죠. 오늘의 첫 번째 사례자 박영환 님입니다. 영환님은 근처 한 음식점에서 주차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딜 봐도 아픈 사람처럼은 안 보이는데요. 제가 약 보금다리를 갖고 다녀요. 약이 이제 엄청나게 많아요. 머리가 띵하고 이제 또 이렇게 멍 때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응급조치로 이렇게 박스로 사다 놓고 이거 갖고 다녀야 돼요. 그렇다면 이 두통이 또 언제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사업가로 열심히 살던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협심증. 수술은 잘 됐지만 그 후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무겁지 기억도 없지 그럼 그리고 멍 때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누구 일체 또 만나지도 않고 집에서만 계속에다가 이 네 머리가 띠끔띠끔 아픈 거예요. 예, 그리고 어지럽고 아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 또 누구 모양 가는 거 아닌가. 영환님 두통의 이유는 뭘까요? 두통을 완벽 해부해줄 오늘의 주치의 바로 문희수 교수입니다. 우선 준비해간 영상으로 영환님의 증상을 살폈는데요. 평소 두통에 대처하는 그의 방법에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두통을 들어보니까요. 네. 환자분 두통은 사실 긴장형 두통에 가까워요. 네. 긴장형 두통은 사람이 긴장할 때 많이 생긴다 해서 이름이 긴장형 두통으로 지어졌거든요. 네. 긴장형 두통은 어떤 두통이죠? 긴장형 두통은 가장 흔한 두통 중 하나입니다. 이름 그대로 긴장과 스트레스로 두피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면서 발생하는데요. 증상은 머리를 조이는 느낌, 어쩔 땐 머리를 짓누르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마치 머리에 띠를 두른 듯 둔하고 지속적인 통증이 특징이지만 그래도 진통제에 의해 잘 완화되는 편입니다. 이런 두통의 특징이 많이 아프다가도 환경이 조금 바뀌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두통이 좋아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다면 영환님의 두통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제 나름대로 이제 저는 약보따리를 차고 다녀요. 워낙 많아서. 제가 좀 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아주 많이 심할 때는 그 이제 우황청심환, 그거는 협심증 약. 진통제. 그간 두통이 좋다는 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모두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엔 영화님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데요. 지금 판크린하고 판크린 이 약은요. 혈관 수축제가 들어가 있는 약이에요. 나 그 처음 알았네. 네.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 아, 근데 저 두통이라고 써가지고. 맞아. 예. 근데 예. 두통을 잡는 기전이 혈관을 살짝 수축시켜서 잡는 기전이에요. 아, 그래서 잘 보시면은요. 협심증, 뇌경색, 스텐트 박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못 쓰는 약. 아유, 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큰일 날 뻔했네. 나 이거. 그럼 어떻게 두통을 잡아야 할까요? 자세 문제, 피로, 우울감, 수면 장애, 그쵸? 예,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생기거든요. 예, 요런 게 좋아지면 이 두통은 확실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님의 솔루션은 바로 이겁니다. 초콜릿에 들어있는 타이라민은 혈관을 수축하고 확장해 두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MSG가 들어간 음식 역시 두통에 좋지 않습니다. 두통은 1차 두통과 2차 두통으로 나뉘는데요. 1차 두통은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생겨나는 긴장형 두통. 빛과 소리에 민감해지는 편두통. 눈 주변을 중심으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군발 두통 등으로 나뉩니다. 내가 어떤 두통인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게 두통 치료의 시작입니다. 두통마다 다 캐릭터가 다르고 그다음에 두통마다 치료법이 좀 다르고요. 두통마다 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와서 진단을 받고 나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죠. 군발두통과 편두통은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두통으로 잘못 노진되면 환자분이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생하시고 오시는 거죠. 아니, 여기는 우리 방송국 아닙니까? 설마 다음 사례자는 어린인가요? 이게 뭐야? 아이도 있네? 아, 아닙니다. 바로 이성우님이 오늘의 두통 사례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10분 쉬었다 갈게요. 아이고. 아유 머리 아파. 또 아파 머리? 네, 여기 좀 괜찮아요? 약 갖다 줄까? 약 있어요, 선배님? 하나만 주세요. 아이고 머리야. 희라님의 두통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명합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욱신욱신 거린다. 그래서 평소엔 굉장히 밝은데 뭐 갑자기 녹음하다가 저 구석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러면 아 어디가 아프구나. 두통은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그 느낌이 어떠냐면요.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꽉 눌러서 손이 두개골로 들어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누가 꽉 누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왜 저희가 빠개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박살나는 느낌? 그러니까 눈알이 빠질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눈알이 빠질 것 같아서 눈을 이렇게 잡고 누워 있거든요. 되게 심할 때는. 사실 희라님의 어머니 역시 두통이 심했습니다. 결국 뇌혈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이쪽이 시원해? 그쪽이 시원해. 그쪽이 엄청 시원해. 이쪽이? 그러니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도 걱정이 될 수밖에요. 아이고 너무 시원하네요. 한번 아프다고 시작을 하면 좀 누워서 좀 쉬어야 될 정도로 아프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프다고 하면 제가 물이랑 타이레놀을 떠놓고 대기를 일단 하고 있거든요. 마사지를 해주면서. 근데 그게 좀 먹으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 싶더라도 이제 좀 시간 지나면 또 아프다고 하니까 특히 이쪽 뒤쪽이랑 이쪽이랑 좀 눈이 아프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이랑 이렇게.
수십 년째 겪어오던 두통에 요즘 특히 걱정이 많아진 건 바로 초등학생 딸 때문입니다. 너 지난번에 두통 있다 그랬잖아. 이번 주에는 두통 없었어? 다행이네. 그럼 얼마 동안 어떻게 아팠어? 1시간 30분 동안. 되게 정확하다. 머리가 어떤 느낌으로 아팠는데? 근데 엄마가 그때 서은이가 머리 아프다고 했을 때 저녁이었는데. 응. 그리고 너가 막 갑자기 속이 울렁거린다 막 이래서 엄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속이 울렁거린 건 내가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 아니야, 그때 밥 안 먹었을 때야. 엄마와 비슷한 나이에 두통이 시작된 딸. 같은 고통을 겪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이 두통이 유전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커요. 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부터 해방된다면 아기도 두통이 일거나 이럴 때 제가 뭔가 처치를 해줄 수 있거나 그게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것에 기대감도 좀 크고. 또 다른 살해자의 집입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잠시 일어났다가 머리가 아파 또 금방 눕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 두통으로 일상이 무너졌다는 은경님입니다. 진통제도 듣지 않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프냐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강도가 10이라고 하면 거의 매일 저는 한 9에서 8, 8에서 9에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 이상 내려가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독한 머릿속 통증이 얼마나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요. 두통은 작년 회사 퇴직 후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 후엔 모든 것이 달라졌죠. 진짜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매일 오니까 너무 어쩔 때는 많이 아프면 울거든요. 그러면 퇴근하고 온 신랑한테도 좀 미안하고 그게 좀 하루만이라도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게 제 소원이. 이게 일상생활이 다 무너졌어요. 두통 때문에. 속이 울렁거려 요리도 할 수 없어 요즘 저녁은 거의 배달 음식입니다. 그나마도 남편이 챙기지 않으면 식사를 건너뛸 때가 많습니다. 먹어. 오늘 첫 끼 아니에요? 네, 맞아요. 첫 끼예요. 점심 뭐 아무것도 안 먹었어? 응, 아침에 바나나 하나 먹고 안 먹었어. 옛날에는 웃으면서 밥 먹고 했는데 지금은 아픈 뒤로는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요. 이게 또 말 걸면 말하다 보면 또 이게 입 벌리고 하다 보면 이게 머리에 또 뭐가 가나 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경 안 쓰이게. 무엇보다 암울한 건 나아질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랑한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할게요. 칼로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아파요. 정수리를. 그 정도로 아프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평생 살 바엔 죽는 게 낫다 싶어요. 이런 말 할 때도 신랑한테 너무 미안해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아픔이 주체가 안 되니까. 저는 정말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약간이라도 호전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절망에 빠질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여기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네. 대체 두 사람 두통의 원인은 뭘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설문조사를 먼저 해봤습니다. 장일아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머리가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아마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네. 꽤 오래됐고 네. 뭔가 전조도 없기도 하고 희라님의 두통엔 전형적인 특징이 보이는데요. 머리 아플 때 약간 메슥메슥하다. 네, 속이 그렇게 속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머리 아플 때 밝은 빛을 보면은 더 괴롭다. 좀 어두운 게 낫다. 일단 그런 거 눈을 있어? 못 뜨고 떠요. 있어요. 못 뜨고 있고. 시끄러우면 머리가 더 아프다.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어요. 생리 사이클을 타나요? 네. 그래서 생리할 때는 머리 아픈 느낌이 조금 달라요, 평소랑. 3, 4일 전부터. 지금 얘기하시는 두통은 정말 교과서에서 나오는 편두통에 잘 맞아요. 진단은 편두통입니다. 특별한 질환 없이 나타나는 1차 두통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이라고 하면 한쪽 머리가 아픈 걸로 생각하는데 증상은 양쪽 모두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편두통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대뇌의 가장 바깥층 피질이 과다 흥분된 상태인데요. 그로 인해 피질 주변의 뇌신경이 쉽게 예민해져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그런 편두통이 왜 생기는 거죠? 나한테 왜 편두통이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타고났다고 생각하셔요. 너무 슬픈데. 예, 어머님한테 해서 딸로 물려주는 경우가 많긴 해요. 예, 타고나는 건데 이게 발현하는 시기가 10대 후반, 20대가 좀 많아요. 따님은 조금 빠른 거고. 네, 예, 그게 어쨌든 타고난 게 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10대에 시작을 해서 머리가 쿵쿵 울리고 편두통은 유전적인 소양이 굉장히 강한 두통 중에 하나입니다. 일란성 쌍생아가 편두통을 같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한 60-7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유전성 성향을 보면 목의 유전이 조금 강력해서 어머니에서 딸로 이렇게 해서 여성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경향도 보이긴 하거든요. 어머니가 편두통이 있었으면 이제 딸이 편두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많긴 한 거죠. 소리, 냄새에 불편하고. 이제 원인은 알았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편두통 전문 약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통제로 잡는 게 아니라 편두통을 스탑시키는 약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다 이러면 그런 약을 먹어서 빨리 넘기는 게 사실 좋죠. 그리고 두통을 세게 앓을수록 다음 두통이 더 쉽게 온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두통이 두통을 부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 다음 두통을 더 조절할 수 있어요. 아, 약 먹는 타이밍도 중요하군요. 이렇게 머리가 아플 때 스탑시켜서 넘기는 약은 한 달에 8번까지만 허용해요. 8번을 지켜야 돼요. 8번을 넘어가면 내성도 생기고 약이 잘 안 듣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희라님의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주무를 때만 이렇게 주무를 때만 통증이 좀 사라지고 다시 손을 떼면 위로 심각한 은경님 상태에 주치의도 덩달아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일상생활이 다 무너졌어요. 진짜 소원이 있다면 신랑이랑 마주보고 웃으면서 두통 때문에 잘 드시지를 못하시는 거죠. 머리가 기본적으로 내려갔다 올리면 여기가 너무 압통이 심해서 고개를 잘 못. 고개를 움직이면 머리가 더 아프신 거잖아요. 네.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지만 문희수 교수는 은경김 역시 편두통으로 진단했습니다.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아팠을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편두통이 계속되면 끝나기도 전에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하면 환자분은
계속 머리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긴장형 두통과 편두통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제 만성 두통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뭘 해도 머리가 아프죠. 네, 뭘 해도 머리가 아프고. 진단은 만성 편두통. 통상 편두통이 한 달에 15일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으로 진단합니다. 하지만 만성 편두통으로 발전하는 시기나 계기는 모두 다릅니다. 두통을 치료를 하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만성 두통이 되면 치료 기간도 길 뿐더러 저희가 두통이 좋아지는 폭도 크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두통 때문에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 두통약을 반복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오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약제의 목표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두통의 한 50%를 줄이는 게 목표예요. 네, 그러니까 환자분한테는 매일 아프시잖아요. 한 달에 30일. 그거를 치료를 해서 보름만 아프게 해드리는 게 저희 1차 목표. 그거보다 더 좋아지면 좋긴 하지만 일단은 보름 아프게 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조금 길게 잡으셔야 돼요. 네. 통증이 극심한 은경님, 솔루션을 해낼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아파왔기 때문에 그동안 아팠던 거 다 잊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그동안 아파서 못했다고 하는 거는 그냥 핑계라고 생각하고 이번 계기로 그런 계기로 삼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 솔루션도 있습니다. 귀하신 몸이 두통 일기를 만들었는데요. 두통 일기란 말 그대로 일상을 기록하듯 두통을 기록하는 겁니다. 두통 시간과 강도, 두통 위치, 여기에 그날 기분과 먹었던 음식까지 상세히 적습니다. 두통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처음에 볼 때부터 이제 두통일기 쓰는 법, 두통일기 오실 때마다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처음 보고 이 환자가 진단이 맞는지 의사가 체킹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환자분이 두통이 있을 때 잘 적어 오셔야 돼요. 저희가 봐야지 약물 조절을 잘 선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 과정에는 그래서 두통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 솔루션, 운동과 자세 교정입니다. 운동 전문가와 자세 교정 전문가가 힘을 합쳐 두통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두통 타파 운동입니다. 자, 오늘 그 두통 운동 도와드릴 운동 전문가 이금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두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할 건데, 일단은 운동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조금 일상생활도 좀 편해지고, 좀 머리 좀 가벼워지고, 뭔가 이 긴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일단 유산소 운동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제일 혹시 많이 하고 계신 유산소 운동 뭐 있을까요? 걷기. 제자리 걸음기. 자전거 타기. 자전거도 타시고, 맞아요. 네. 자, 한번 호흡을 한번 좀 얹어 볼까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이렇게 배에다 좀 얹어 주시고, 자, 코로 한번 호흡을. 운동을 해왔던 분들이 아니라서 유산소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호흡법을 먼저 배웁니다. 호흡은 모든 운동의 기본이죠. 자, 이제 입은 좀 잘 닫아주시고, 처음엔 가볍게 제자리 걷기로 시작하고요. 자, 이렇게 편안하게 걸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신경 쓸 거는, 자, 몸에 어떤 긴장이나 적응되면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어봅니다. 다음엔 몸의 균형 감각을 위한 발바닥 굴리기. 자, 가능하면은 일단 조금씩 그리고 좀 천천히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한 다리 흔들기. 6, 7. 그리고 다리 스트레칭 운동도 배워봅니다. 보기엔 쉬워 보였는데 몸이 생각대로 잘 안 움직이죠? 손과 발이 한번 반대로 가게끔.
희라님은 되게 잘하시네. 저는 자꾸 이게 자꾸 이렇게 돼요. 그래도 몸을 움직이니 기분 전환이 좀 되죠. 두통 완화에 있어 스트레칭은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깨나 목에 좀 긴장감이 없게 편안하게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뼈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기 위한 견관절 회전으로 시작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들입니다. 그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두통 운동 화이팅! 스트레칭의 어떤 기본적인 효과들로 치면 이제 근육의 긴장도도 좀 떨어뜨려주고요. 뭔가 신체 능력의 협응력도 좀 좋아지고 이런 가동 범위들도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이 좀 편해질 수 있는데 스트레칭의 기본적인 이제 장점들도 많지만 특히 두통을 가지신 분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습니다. 호흡을 많이 조절해야 되는 수영이나 아니면은 웨이트에 무게 많이 올려서 하는 그런 운동이나 아니면 요가하고 필라테스도 너무 강도를 높여서 하는 운동은 호흡을 많이 참았다가 내쉬었다가 하는 거 요 자체가 또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가급적 피하시라고 얘기하고요. 가볍게 걷기, 조깅도 괜찮고 실내 자전거도 괜찮고 계단 오르기도 괜찮고 이런 저강도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명의 사례자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솔루션 실천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자, 어깨 회전하는 운동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어깨를 그 채팅방에는 전문가도 함께해 수시로 솔루션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도 했습니다. 많이 졸리거나 앞뒤로 좀 차거나 혹은 이 동작에 지금 경계 지점이 좀 없어진 것 같아서 영화님을 다시 만난 곳은 뜻밖에도 동네 공원입니다. 여기서 보니 이제 자연인이 아니라 운동인 같습니다. 그래요, 두통은 좀 어떠세요? 그 전에 그 솔루션은 안 받고 자세 같은 거 마사지를 안 했을 때는 그때 아픈 게 만약에 이제 그 10 정도 아팠다. 그러면 솔루션 받고는 지금 아픈 상태가 한 7로 내려왔죠. 그 아픈 횟수가 서서히 이제 감소되고 또 그 부위가 조금 좀 먼저 진통이 좀 가볍다는 얘기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가 아플 때마다 먹던 초콜릿도 끊고 식단을 싹 바꿨습니다. 두통 일기도 열심히 적고요. 귤 하나.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한 봉 먹었다. 솔루션에서 배운 마사지. 뒷머리를 내가 혼자서 마사지를 해가지고 통증도 많이 완화됐다. 아유, 자 이거 먹어라. 아이고 오소리는 말 잘 됐네. 수술 후 다시 쓰러질지 모른다는 스트레스는 길고양이들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솔루션 하고 나서 뭐 좀 변화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자주 먹던 그 초콜릿을 처음에 하루 이틀은 그 습관 때문에 몰래 먹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봉지를 치워버렸어요. 다른 거를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적으로 다 여러 가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솔루션에. 또 하나의 공통 솔루션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세 교정입니다. 천천히 다시 정면 보시고 전문가가 지적한 사례자들의 자세 문제는 바로 이것. 자세가 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희라님. 고개를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들었던 은경님. 거의 앉아서 생활하는 영화님.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자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성분들은 머리칼날 끝나는 지점인데 제일 먼저 해볼 솔루션은 긴장을 풀어 두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근막 이완법입니다. 이렇게 시원해.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건데 그냥 밀어주기에는 힘들어서 여러분도 지금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로션을 준비했는데
5초 정도 걸리는 속도면 괜찮습니다. 근막 이완 마사지는 정확한 곳을 눌러줘야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천천히 밀어줘야 돼요. 5. 목 주변 긴장돼 있던 근육을 세 손가락으로 쓸어주고요. 3. 긴장하면 턱에 힘이 들어가죠. 턱 근육도 풀어줍니다. 4. 두통이 자주 생기는 옆머리 근육도 풀어줍니다. 승모근은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천천히 역시. 아니 그렇게 세게는 말고요. 잠시만요. 그 피부가 너무 쓸려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습니다. 이렇게. 덕분에 오늘 많이 웃어요 제가. 그리고 척추를 펴는 자세 운동을 할 때는 손가락을 좀 벌려줘도 돼요. 이렇게. 손가락을 좀 벌려줘도 돼요. 이렇게. 아유 이게 무슨 소리가 난 거죠 지금? 뒤통수를 눌리는 건 뒤통편 맞죠? 미치겠네. 자 고개 숙이고. 두 번 했는데 수화가 그냥 뭐가 뚫리는 소리가 났는데 뭐 지금. 트릭이 막 나네. 네. 야 이거 시원하네. 자 이런 식으로 딜 누르는데 시원하세요? 예, 시원하면 시원하시죠? 딜 누르는데 왜 네. 여기가 꾹꾹 소리가 나서 소화가 되는 거 같아. 그 냉수 마찰이 시원하세요? 이게 시원하세요? 이게 시원하죠. 이게 시원하세요? 그럼 좀 효과가 좋은 거. 아이고 나 이거. 안 들어가고. 또 하나 뭐가 중요한 것 바로 조여지는 앉는 좀 자세입니다. 데가 있어요. 정수리, 코, 턱 이게 정확하게 척추 라인, 중력 라인에 맞춰서 수직이 돼야 되고 발등 다치지 않을 정도. 머리 가운데다가 딱 놓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책이 떨어지기 때문에 책을 이용한 교정도 괜찮습니다. 중력을 느끼시고 명상하시면 돼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됐습니다. 너무 또 뒤로 오셨어요. 네, 이 정도. 척추를 가지런히 세우고 있을 때는 근육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몸이 중력 방향에 맞춰서 잘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근육 긴장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건 우리 인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호 반응을 줄인다는 뜻이고 보호 반응이 줄어든다는 뜻은 근육이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3개월 있다 또 통증이 너무 심했던 은경님은 주치의의 권유로 두통 주사를 맞아보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약으로 CGRP 주사입니다. 편두통의 원인 중 하나인 CGRP는 감각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편두통 통증을 유발시키는 또 다른 물질을 분비시키는데요. 주사를 통해 이 CGRP나 CGRP가 붙는 감각 수용체를 차단시키는 항체를 주입함으로써 두통 발생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사 조절로 열심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CGRP 외에도 최근 놀라운 효과를 지닌 새로운 두통 치료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뇌경색 환자분, 뭐 협심증 때문에 스텐트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두통 약제로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신약들은 두통에 나오는 그 물질을 표적하기 때문에 혈관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 뭐 혈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고, 요즘에 급성기 약제는 저희가 8번이라는 제한에서 풀린 약제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획기적인 약제들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집에 오면 두통 때문에 탈진하듯 쓰러졌던 희라님. 요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엄마가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래. 빨리 나. 완화 조치로 마사지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마사지를 1회 진행했다. 오늘도 운동 솔루션 2세트 완료했고
마사지도 2세트 모두 했다. 달려보자. 호흡 집중. 내 몸의 흐름에 집중하자. 2월 28일 수요일. 날씨는 맑음. 오늘도 두통은 없었다. 신기해요. 신기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솔루션을 하면서 느낀 거는 너무 오래 제가 두통을 겪었잖아요. 아, 그냥 이렇게 아프다 또 말겠지 하고 기다렸거든요. 그게 소강될 때까지.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떤 특정 솔루션을 매일매일 한다라는 게 되게 큰 어떤 위안이 되지 않았나. 가장 통증이 심했던 은경님은 어떨까요? 반찬만 담을까? 어제 만든 거랑 떡갈비 볶을 거야? 주말 아침 항상 누워있던 은경님이 식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요새는 배달 음식 많이 드세요? 안 먹어요. 웬만하면 요즘에는 조금 아파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서 웬만하면 그냥 음식 해 먹고는 있어요. 근데 많이는 못 해요. 그냥 해도 한두 가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식사입니다. 음식을 입에 대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엔 잘 먹습니다. 메스꺼우고 한 거는 예전보다 좀 많이 덜해서 예전에는 속도 막 메스꺼워서 밥을 잘 못 먹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는 다 먹어요. 그래서 신랑이 좋아해요. 많이 먹는다고. 많이 좀 밝아졌어요. 뭔가 조금 그 전보다는 활동적인 게 조금 두드러졌고. 오늘도 밥 한 공기를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9시에 마사지, 운동, 하루에 3번씩 실천하였다. 오늘도 역시나 두통이 있었지만 내일이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리라 믿고 견뎌본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통증 강동이 10에서 6으로 줄었다. 매일같이 이 정도면 견딜만 하겠다. 주치의와 전문가들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3명 사례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3주간의 솔루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세 명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네, 앉으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아주 덕분에 내가 잘 지냈어요. 나는. 네, 어떠셨어요? 아니 뭐 어떠나마나 교수님 말 듣느라고요. 네. 먹고 싶어도 쪼꾸레또 못 먹고. 네. 그다음에 라면은 또 못 먹고. 네. 그래도 교수님 생각이 나서 네. 단단히 먹고 에이 치워버렸지 안 먹으려고. 네. 두통은 좀 어떠세요? 두통은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아팠을 때는 네. 아팠는데 이제 네네. 하다 보니까는 뭐 하루 1회든가 2회로 좀 줄어들었어요. 아, 예. 그래도 한 3분의 1로 줄어드신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중요한 게 한 번 아플 때 두통 강도가 어떤지도 중요하거든요. 10점을 만점을 했을 때 먼저는 8, 8점? 7, 네, 네네. 7, 8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5, 5점. 네, 5점 정도. 두통 빈도와 강도가 모두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라님은 어떨까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 3주 만에 뵙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노력하면서. 저는 두통의 빈도수도 조금 줄었고 네. 그리고 강도가 많이 줄었어요. 강도가 많이 줄었어요. 네. 아, 네. 이제는 그 약간 경도 이상의 두통은 거의 없었고요, 지금까지. 네네네. 네. 네. 강도. 강도.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두통이 없었던 주도 있나요? 네. 오, 그럼 진짜 많이 줄었네.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진짜. 다행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정해진 기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기록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이 두통 일기가 저한테 그런 기회가 돼준 것 같아서 맞아요. 뭔가 스스로 약간 뿌듯한 게 네네.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만큼 열심히 조절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에 조금 많이 아프다고 해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네. 다음 달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좋게 만드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네. 은경님의 변화가 가장 궁금한데요. 우선 표정은 많이 밝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그런 두통이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변화 같은 거를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거의 강도가 9가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 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14일,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네, 번씩? 거의 한 10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것 같긴 해요. 빈도는 좀 많이 줄었네요. 네. 수면은 좀 어떠세요? 수면은 6시간 꼬박 자고 예전에는 한 뭐 2시간에 아니면 1시간에 한 번씩 깼는데요. 지금은 중간에 많이 깨면 한 번? 한 번. 네. 수면의 질은 조금 많이 네, 좋아지신 네, 거네요. 네. 이처럼 빨리 좋아진 데는 남편 경찬 씨의 도움도 컸습니다. 마사지 열심히 해주셨다면서요? 매일매일 했습니다. 아, 했어요? 네. 어때요? 마사지도 그것도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있죠. 네, 있죠. 네, 네. 당연히 있죠. 그것도 하고 힘내라고. 네. 옆에서 제일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은 남편이시죠. 네, 엄청. 저희 두통 환자들 보면 오늘 또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족한테 이렇게 좀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프다는 얘기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되게 좋은. 근데 저는 이제 환자를 보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너무 욕심내서 단기간에 하시는 게 아니고, 꾸준히 길게 하시면은 좋아지실 것 같으세요. 네. 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이 귀하신 몸에 너무 감사드려요. 제 웃음도 찾아주시고 제 생활 습관도 많이 바꿔주셨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진심으로 귀하신 몸한테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두통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병입니다. 두통은 일단 최소화를 시켜서 내가 불편하지 않는 정도로 두통을 줄여서 아주 가끔만 나게 환자분들이 노력하셔서 뭐 완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두통이 있어도 내가 생활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약재들도 좋은 약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얼마든지 두통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두통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두통과의 싸움은 긴 여정이 될 겁니다. 지치지 않고 이겨나가길 귀하신 몸이 모든 두통 환자를 응원합니다. 귀하신 몸 두통편 시청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두통 일기를 드립니다. 영하 10도 뭐 이를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날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루에 제일 많이 걸었던 기억은 한 25km에서 30km. 걷기 지도자 1급 자격증을 위암 수술 받고 걷기만 했어요. 걸으면 좋아요. 걸으면 다 해결이 돼. 걷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걸었더니 왜 나는 자꾸 아플까? 찌르르 통증이 오더라고요. 걸음걸이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해지면 모든 밸런스가 안전하지 않게 무너지게 됩니다. 야, 이 운동 가지고 좋아질까? 2주 만에 결과를 보기에 정말 놀라울 정도 굉장히 좋아지셨어요.